안녕하세요. 저희는 1조 오술팀입니다. 백엔드는 노드,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디자이너 팀은 피그마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MVP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PWA를 적용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도 다운로드된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메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면 나에게 맞는 맥주 카테고리와 맥주 2개를 추천해 주게 됩니다. 오늘의 맥주는 바이젠으로 추천을 받았고요. 여기에 가보시면 다른 맥주들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하이네켄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하만 쳐도 하에 관련된 모든 맥주들이 나오고요. 하이네켄을 들어와 보면 이 맥주에 대한 정보들과 이 맛에 대한 그래프, 다른 사람들의 평점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맥주 도감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맥주들에 대한 맥주 도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피드들은 비어 피드에 가보면 무한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기능이 있는데요. 미국 해시태그를 누르면 미국으로 검색된 맥주는 총 15건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 가보면 나의 레벨도 나오고요. 건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내게 되면 오술 슬랙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게 되고 이것은 저희가 메일로 피드백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집콕, 혼술이 많아지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나의 취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모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공통의 관심사가 생겨서 원래 술 전부였는데 맥주 종류도 너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맥주를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ERD이고요. 이 스키마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배포 과정인데요. 프론트엔드는 S3 서버를 이용했고 저희 백엔드는 블루그린 이용한 노정단 배포를 구현하였는데요. 긴 마스터 브랜치 코드를 푸시하면 코드 파이프라인이 생성되며 코드 디플로이가 실행이 되고 코드 디플로이는 깃에 푸시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EC2 서버에 배포해 줍니다. 코드 디플로이가 신규 배포를 진행하면서 AWS SNS가 트리거되고 람다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람다 함수는 코드 디플로이의 배포 과정 및 결과를 슬랙으로 똑같이 전달해 줍니다. 관련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구조인데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 브라우저는 총 5개이고요. 프론트와 백엔드 모두 HTTPS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를 조금 더 안전하게 보안할 수 있습니다. S3 서버를 이미지, 시큐리티, 컨피그, env 파일 저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아틀러스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프로덕션용 DB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 및 스케일아웃에 용이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는 EC2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스트 실행 시 서버에서 오는 트래픽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 서버와 같은 환경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기술 스택은 Node.js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몽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에 많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NoSQL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백엔드 철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패기로 뭉친 도전적인 보안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도전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프론트엔드는 통신하기 위해서는 Axio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유저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프론트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API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맥주 판매처 제보가 있는데요. 현재 위치 기준으로 카카오맵이 펼쳐지게 되고 한 맥주에 동일 장소 3번 이상 제보되어야지 서버에서 제공되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저의 페이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편사항 건의와 맥주 추천이 가능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슬랙으로 모두 피드백을 받고 있고 메일로 저희가 피드백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에도 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용자의 맥주 취향 테스트인데요. 테스트를 하게 되면 로그인된 유저는 사용자의 취향이 저장되게 되고 내 취향에 따라 맥주 카테고리에 다르게 반영되게 됩니다. 맥주 및 해시태그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돼서 587ms에서 48.6ms로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취향에 맞는 맥주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사용하였는데요. 이 하나가 락 카테고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맥주 도감을 작성할 때 내가 바이젠인 사람인데 스타우트를 좋아할 확률, 싫어할 확률 등의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레벨 기능도 있습니다. 맥주 도감을 많이 작성할수록 레벨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저희가 맥주를 계속 만들어지는 순간 레벨이 조금 낮아지겠죠. 다음으로는 노드 측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챌린지입니다.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이걸 왜 적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토큰을 또 반으로 쪼개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션은 일단 나갔다 들어오면 자꾸 사라져서 만료 기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두 쿠키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해커 입장에서는 브라우저 열어보면 바로 쿠키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것이 짝을 이루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째로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유저 정보를 유추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희는 액세스나 리프레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토큰인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프레시랑 액세스 토큰이 어느 건지 보기가 힘드시죠? 다음으로는 시크릿 키입니다. 외부 사용자가 저희 API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키이고요. 1시간 단위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프론트와 백이 약속한 규칙에 따라서 시크릿 키를 1시간에 한 번씩 발급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저희의 도메인 안에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시크릿 키를 넣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버가 재시작해야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API 요청 시마다 프론트에서 헤더에 넣어서 백으로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별도의 글로벌 미들웨어에서 정말 맞는 시크릿 키인지를 확인하고요. API를 제공해 줍니다. EMV를 적용했는데요.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을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였고요. 토큰과 중요한 비밀번호 값들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트러블 슈팅인데요. 디벨롭먼트 인바이런먼트에서 제스트를 하게 될 때 자꾸 타임아웃 오류가 발생하고 EC2 서버 내에 리소스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러닝밴드라고 옵션을 하나 더 주어서 서버에서 한 번에 병렬적으로 크게 돌면 불안정하고 서버 중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렬적으로 하나씩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리액트에서 만들어낸 기술적 챌린지입니다. 먼저 PWA를 적용하게 되었어요. 가게나 편의점에서도 편하게 사용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요. 코드 분할 레이지 서스펜스 적용으로 라이트하우스 점수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빌드 파일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분산한 결과 모바일에서 첫 페이지 로딩 속도가 무려 50%나 감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34점이었는데요. 60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HTTPS 배포 및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서 보다 안정적인 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요. 상태 관리의 효율을 확실히 증대시켜서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상태들을 메모이징해서 값이 바뀌지 않으면 그 값을 불러오지 않고 바뀐 값들만 새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카카오 디벨롭먼트 API를 3개 사용했어요. 맵, 로그인, 그리고 소셜 공유. 이번엔 트러블 슈팅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보 카테고리에 5개의 맥주가 있는 상황인데도 ETC 카테고리에 있는 1페이지가 불러와져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스크롤 이벤트를 등록하고 해제하는 유즈 이펙트가 이전 카테고리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었던 문제였고요. 해당 유즈 이펙트의 뎁스 안에 카테고리 아이디를 넣어줌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컴포넌트 마운트 시 데이터를 불러왔다 지워졌다 하는 문제를 발견했고요. 펜딩 상태에서 자꾸 값을 바꾸려고 했더니 애드 케이스 안에 묶여 있어서 펜딩 상태였던 아이들이 바뀌고 지워지고 다시 펜딩하고 바뀌고 지워지고 다시 펜딩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초기화를 펜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함수를 더 만들어서 클린업할 때 디스패치해서 값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피드백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총 51명의 유저에게 피드백을 받았고요. 나중에 반영할 것, 반영하지 않을 것을 잘 나누어서 중복되는 피드백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주요한 피드백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의 마이비어 페이지를 공유하는 것, 맥주 도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피드 페이지, 도감을 채울 때마다 올라가는 레벨 기능을 만들었고요. 테스트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단순하면서도 사용자의 현재 기분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추가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부가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내가 보낸 건의사항의 현황을 파악하고 싶다는 피드백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고객 피드백에 답변을 드렸고요. 건의사항 및 컴플레인트 DB를 별도 생성하여서 고객 현황을 체크했습니다. 재방문자 수를 한번 보시면은 4분의 1꼴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방문을 해주고 계세요. 낮은 이탈률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숙제는 유입률이랑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유저들이 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되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더 많은 유저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끝나고 오술에서 추천받은 맥주 한잔 하시고 오술에 후기 한번 남겨보세요. 감사합니다.